영츠하이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들어서 왠지 집중이 잘 안 돼. 약속을 자꾸 깜빡거리고 어제 뭐 했는지 가끔 전혀 기억이 안 나. 저는 사실 제 전화번호도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사연 하나 볼까요? 홍콩의 여성 A씨가 요즘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듣기는 힘들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나코. 오늘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어제 점심 뭐 드셨나요? 전화번호 혹시 몇 개나 외우고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주제가 바로 기억력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단어 중에 영츠하이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알츠하이머를 영츠하이머,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걸리는 병이라고 해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건망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핸드폰을 많이 쓰고 컴퓨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예전에는 운전할 때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어떻게 해서 딱 생각을 해서 어떤 곳에 찾아오곤 했는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그냥 틀어놓으면 그대로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게 되니까 사실 생각할 일이 없고요. 또 저도 전화번호를 거의 못 외워요. 저는 사실 제 전화번호도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전화를 다 외워서 했는데 요새는 그냥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단축키나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우리가 사실 머리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현대인들이 더 똑똑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건망증 혹은 기억력 장애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이 이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하는 증세를 하루에 3번 이상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게 나이대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모든 치매에서 우리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을 꼽자면 우리가 이거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 20대나 30대 그리고 40대 정도까지는 내가 치매 아니야? 이거? 라고 생각할 염려가 사실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건망증은 스트레스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 저장 창고가 있는데 용량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일을 혹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뇌는 로딩이 많이 걸려서 더 이상 쉴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대나 30대, 40대에서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 경우에는 일의 과부하, 스트레스의 과부하,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꼭 눈물이 흐르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만이 증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나는 마음은 별로 슬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왠지 집중이 잘 안 돼. 책을 보는데 읽기는 하는데 기억이 안 나. 혹은 내가 분명히 나이가 들지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약속을 자꾸 깜빡거리고 어제 뭐 했는지 가끔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런 경우가 반복된다면 사실 이것도 넓게 보면 우리가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기억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 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이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기억 상실증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내가 모든 것들을 살아온 거를 잊는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재벌집 딸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흔하진 않고요. 좀 극화된 경우가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진짜 있기는 하는데요.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어제 혹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일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도 중요한 거는 우선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20대인지 혹은 30대인지 아니면 50대 이상인지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게 원인이 바뀔 수 있는데 이게 좀 젊다, 아무튼 40대 이하다 싶으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TGA, 일과성으로 일어나는 전반적인 기억 상실증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런 질병명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기억을 완벽하게 상실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수련할 때 응급실에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혈관이 막히거나 뭔가 뭐 뇌가 뭐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기질적인 원인 없이 쉽게 말하면 뇌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정말 깜빡 기억을 상실하고요. 이게 다행히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랑 현실의 차이인데 드라마에서는 막 몇 달, 뭐 몇 년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이게 나이가 혹시 40대 이상이 됐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우리가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러니까 일괄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 병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아주 흔하지 않게 초록이 치매라는 병이 있지만 매우 흔하지 않고 그때도 심지어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우울증의 증상으로 건망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다. 이번에는 기억상실증에 관련된 이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라 믿기는 힘들지만 실화라고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던 홍콩의 여성 A씨가 배변 도중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A씨의 기억은 8시간 후 돌아왔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변 도중에 힘을 주는 게 사실 일시적으로 뇌압을 높이고 실제로 이때 이제 스트로크, 뇌졸중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특히 화장실에서 겨울에 뭐 용변을 보시다가 또 보고 일어나다가 스트로크가 오는 경우는 노년기에 꽤 많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거긴 한데, 그리고 위험 인자가 뭐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지 좀 봐야겠다라고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TIA 혹은 TGA에 가까울 것 같긴 합니다. 또 제가 최근에 본 케이스는 환자분은 만성 수험생인데 수험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가 이제 시험이 곧 앞이었거든요. 뭐 2, 3일 앞인데 갑자기 선생님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진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TGA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날 다시 병원에 와서 자고 나서 다시 기억 돌아왔어요. 근데 저 어제 제가 엄마가 저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극심한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 시험 준비를 오래 했고 고시를 이제 며칠 앞둔 전이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또 하나 사연을 볼까요? 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30대 나오미 제이콥스 씨는 자다 깨보니 그간 기억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15살 이전의 기억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은 건 물론 운전을 배우고 핸드폰을 썼던 일을 모두 잊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친구 가족과 대화하고 그간의 일기와 신문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참 미스테리하네요. 예. 우선은 30대인 걸로 봐서 그리고 다른 큰 신체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이것도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TGA나 아니면 그리고 정신과에는 아까 얘기 드린 이 약간의 뭐 발작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런 정신적인 발작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히스테리컬 컨버전이라고도 했고 아무튼 어떤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증상으로 발작이 말 그대로 일어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실어증 같은 거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럴 때 실어증이 꽤 오거든요. 이 실어증이 말을 하는 기능을 잃거나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는 말을 진짜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경우에도 이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지지적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 노출을 시키면서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전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내 기억을 그냥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에 따라서 정말 무의식이 날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치료가 쉽지는 않은데 치료가 또 어느 순간 드라마틱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기억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력 좋게 하려면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잠을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뭐 정신과 의사로서나
그다음에 뇌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요. 잠을 자는 시간에 많은 스트레스가 내가 낮 동안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뇌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날 또 내가 뭔가를 입력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려고 잠을 막 조금 잔다. 그럼 내가 낮 동안 있었던 스트레스나 좋지 않은 기억들을 정리할 휴식의 시간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나의 저장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아무튼 너무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단순한 거 있잖아요. 한 15분 정도 정해놓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 걷고 오기. 아니면 뭐 15분, 20분 정해놓고 청소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하기. 뭐 설거지하기 뭐 이런 것들 하면 생각보다 그 시간 동안 뇌에 잡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뇌로서는 일하는 스트레스 로딩이 좀 줄어드는 시간이 되고 나름대로 뭐 마음의 평화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가 쉬는 시간은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아무튼 우리가 머리를 좋게 하고 싶으면 잠을 잘 자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젊은 사람은 치매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네, 아무튼 오늘의 너나코는 기억력 그리고 뭐 기억상실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연령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는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또 만나요.